여러분, 혹시 귀신 소리라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누군가의 구조 신호였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폐가에서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피했고 밤만 되면 으스스한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하지만 한 여성이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러 갔을 때 그녀가 마주한 건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여러 사람의 삶까지 바꿔놓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네 외곽에 살던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물을 유난히 좋아했고 남의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녀가 살던 동네에는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담벼락에는 덩굴이 뒤엉켜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무섭게 여겼습니다. 거기 밤에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그 집 근처를 일부러 피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랬죠. 누군가는 귀신이 운다고 했고 누군가는 죽은 사람의 한이 서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여성도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퇴근길에 그 폐가 앞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소리. 처음엔 그녀도 정말 귀신인가? 하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칠을 계속 듣다 보니 그 소리가 귀신 소리라기엔 너무 생생했던 겁니다. 오히려 아기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가느다랗고 절박하고 살려달라는 듯한 울음소리. 여성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건 귀신이 아니야. 뭔가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야. 결국 여성은 결심을 했습니다. 낮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밝은 대낮에 가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에요. 주말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쉬던 날이었습니다. 여성은 폐가 앞에 섰어요.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자욱하게 자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은 숨이 멎는 듯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어미 고양이와 그 새끼들이었습니다. 어미는 자신의 몸으로 새끼 4마리를 감싸 안은 채 여성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여성이 한 발짝 다가가려 하자 어미 고양이는 즉시 몸을 낮추며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털이 곤두섰어요. 새끼들은 어미의 배 아래 숨어서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은 깨달았어요. 이 울음소리가 바로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였던 거죠. 귀신이 아니라 생명이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작은 생명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미 고양이의 눈빛을 보면서 여성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새끼를 지키겠다는 필사적인 결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여성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좁은 폐가 구석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새끼들을 지키고 있던 그 어미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여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보아야 하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닐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야생동물이나 길고양이의 경우 인간의 개입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둘 수도 없었어요. 폐가는 추웠고 먹을 것도 없었으며 언제 다른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외국 여성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료를 조금만 폐가 입구에 놓고 왔어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 놓고 최대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가보니 사료는 깨끗이 사라져 있었어요. 먹었다는 증거였죠. 여성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여성은 매일 같은 시간에 폐가를 찾았어요. 사료를 놓고 물그릇도 함께 두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낡은 이불도 하나 가져다 놓았죠. 하지만 고양이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나타나면 새끼들을 재빨리 숨기고 어미는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느 날 여성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려봤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어미 고양이가 조심스럽게 나와서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성을 계속 경계하면서요. 그때 여성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존재구나. 신뢰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동네 사람들도 여성의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폐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봉지를 들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던 거죠. 처음에는 착한 일을 한다며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고양이한테 밥 주지 마세요. 더 모여들어요. 여기 원래 조용한 동네였는데 고양이 때문에 쓰레기통 엉망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신고해서 치워야 돼요. 위생 문제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여성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혹시 이기적인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치며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폐가에 가까이 갔을 때 들려오는 새끼,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여성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택해서 여기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여성은 더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일찍 아침에 가거나 늦은 저녁에 가서 다른 사람들 눈에 최대한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도 깨끗이 치우고 쓰레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폐가 앞에 고양이 밥 주지 말 것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기도 했어요. 여성은 그 경고문을 보면서도 조용히 사료 봉지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처음엔 눈도 제대로 못 뜨던 아이들이 이제는 폴짝폴짝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어느 날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바로 어미 고양이의 상태였습니다. 어미는 눈에 띄게 말라 있었어요. 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했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렸고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여성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미는 자신이 가져다 놓은 사료를 먹긴 했지만 항상 새끼들이 먼저였어요. 새끼들이 다 먹고 나서야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부족할 때가 많았죠. 게다가 폐가는 여전히 춥고 습했어요. 어미의 몸은 출산과 수유, 그리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여성은 어미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어미는 사료 몇 알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입에 물고 새끼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순간을 본 여성은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폐가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엄마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새끼들을 지키려 하는구나. 그날 밤 여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미 고양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의 위안만 얻고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여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료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미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길고양이를 포획한다는 것은 그 고양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낯선 사람들, 포획틀, 병원, 주사, 낯선 공간, 모든 게 고양이에게는 공포 그 자체죠. 특히 이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지키려는 본능이 강했어요. 새끼들과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까요? 여성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동물보호단체에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미를 살려야 새끼들도 산다. 지금 이대로는 모두 위험하다. 여성은 용기를 내서 지역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죠. 보호소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PNR 프로그램을 통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치료 후 입양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구조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여성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믿음을 쌓던 시간들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구조당해 여성은 일찍부터 폐가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이 도착했고 포획틀과 장비를 준비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저희 경험이 많아요. 직원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성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포획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어미 고양이는 끝까지 새끼들 곁을 지키려 했습니다. 포획틀을 보고도 먹이가 있어도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새끼들만 지켰죠. 결국 직원들은 새끼들을 먼저 조심스럽게 포획했습니다. 그러자 어미가 반응했어요. 새끼들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틈타 포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발톱으로 긁고 몸부림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여성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어미는 병원으로, 새끼들은 일단 보호소로 이송됐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토록 매일 울려 퍼지던 울음소리도 작은 발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그 공간이 여성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대로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직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미 고양이,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요. 영양실조와 다리 부상이 있었지만 치료 잘 받고 있어요. 회복도 빠른 편이고요.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은요? 새끼들은 건강해요. 다들 활발하고 사람도 잘 따라요. 벌써 입양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몇 주가 지난 후 보호소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새끼 고양이 4마리 모두 좋은 가정으로 분양이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각각 다른 집으로 가게 됐지만 모두 사랑받을 준비가 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미 고양이는 치료를 마치고 중성화 수술까지 받았어요. 보호소에서는 어미도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직 사람을 많이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천천히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성은 가끔 보호소를 찾아가서 어미를 봤습니다. 어미는 여전히 경계심이 강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충분한 먹이를 먹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그제야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잘했어. 종아 잘한 거야. 시간은 흘러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성은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옆집에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금방 친해져서 자주 차 한잔씩 하는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아주머니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차 한잔 하러 와요. 우리 고양이도 소개해줄게요. 여성은 기쁜 마음으로 옆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 마리 고양이가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고양이였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 고양이는 여성을 보자마자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성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여성은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물었어요. 이 아이 언제부터 키우신 거예요?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6개월 됐어요. 보호소에서 입양했는데 처음엔 사람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몇 년 전에 키우던 고양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 후로 딸아이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죠. 동물도 싫어하고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온 후로 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웃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을 살린 거예요. 그 순간 여성은 확신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분명 그 어미 고양이였어요. 폐가에서 끝까지 새끼들을 지키던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던
그 강하고 아름다운 어미. 여성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편안하게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여성은 가끔 그 집을 찾습니다. 차를 마시고 고양이와 놀아주고 아주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보호소를 통해 새끼 고양이들의 소식도 듣습니다. 네 마리 모두 각자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어떤 아이는 노부부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어떤 아이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죠. 그 폐가에서 들리던 울음소리는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소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